안녕하세요, 잭도현입니다. 어, 벌써 이러나 저러나 2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네요. 오늘 마지막 밤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처럼 저도 열심히 과제를 먼저 제출을 하고, 그러고 강의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을 남기고자 합니다. 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남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을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든 아무튼 희소성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왜 예전에 한창 그 코로나 시절에 명품 오픈런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픈런 할 때 사람들이 뭐 루이비통 오픈런 한다, 뭐 샤넬 오픈런 한다, 구찌 오픈런 한다. 근데 그때 오픈런 하던 사람들의 주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되팔이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즉 이거를 사치제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려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부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빈자가, 부자보다 빈자가 좀 더 사는 케이스가 많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를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더욱더 많이 오픈런을 통해서라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마음껏 팔아 제끼려고 했었죠. 그 결과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심지어 에르메스 상품들까지 시중에 상당히 많은 수량이 풀렸고, 그러자 뒤늦게 업체의 홍보 담당관 혹은 이제 마케팅 브랜드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물건을 더 이상 팔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물건의 공급 수량 자체를 줄여버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강남에 있는 찐 부자들, 기존의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같은 명품백을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이 더 이상 본인들의 희소한 가치를 반증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에르메스나 구찌, 샤넬 같은 물건들을 사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그 사람들 입장, 그러니까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자기들만이 갖는 것,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희소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쉬이 가질 수 없는 것,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것, 그런 종류의 모든 것.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동산 공부, 좀 더 거시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들 자체, 그리고 우린 찐으로 진짜 미친놈처럼 하잖아요. 거의 광전사처럼 막 하잖아요. 눈 뒤집어져가지고. 한 번씩 부동산에 매임하러 가면 사장님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눈 뒤집어져서 온다고.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우리만큼 하루에 임장하는데 최소 3만 보, 2만 보에서 많게는 5만 보, 6만 보, 7만 보까지 돌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지. 거의 뭐 국토 종주할 기세예요. 심지어 저 임장할 때 그런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 애플 워치, 아니, 저희 갤럭시 워치에서 저한테 이대로 전국 일주 할 기세? 라고 묻는 거예요. 막 30km 돌파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미친놈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광전산처럼 하는 우리의 이런 달성 가치,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종류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이 쉬이 가질 수 없는 것, 즉 가지고 싶으나 가지지 못하는 희소성에 근거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이야기가 세긴 했지만 아무튼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의 희소성 역시도 그렇게 아무 부동산이나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들은 브랜딩된 지역을 좋아한다. 나 성수 살아 같은 거, 나 연남동 살아 같은 거.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이 그 가치까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즉 브랜드이다. 마치 선호도라는 것과 동일어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 희소성 이꼴 선호도고 그 선호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이들 보는 호갱노노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주민 이야기. 그 거주민 이야기에 들어가서 저는 거기에서 키워드를 좀 공통된 키워드들 여러 개를 검색을 해보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하는 식으로 검색을 빠르게 훑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검색의 도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전화임장. 제가 볼 때는 전화임장이 정말 가장 가성비 좋고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선호도 파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건 거기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길에 가서 저기요 잠시만요 혹시 여기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바로 철컹철컹이거든요. 더군다나 저 같은 덩치의 사람이 접근하는 순간 저 바로 신고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전화임장이죠. 부동산 사장님이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또 맨날 홍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 여기에 몇십 년 동안 이 한 자리에서 장사했어. 나 십수년 동안 여기에서 쭉 장사했어. 그럼 정말 그분들의 훈장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정말 전화 한 통화로 그 지역의 선호도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전화 한 통화로. 근데 사실 이 전화임장 쉽지 않더라고요. 저 사실 뭐 덩치만으로 보셔서는 모르겠지만 저 콜포비아 있거든요. 전화하기 전에 엄청나게 쫄고 긴장하고 막 말하다가 갑자기 막 꼬이잖아요. 시나리오 막 꼬이잖아요. 그럼 막 당황해요. 막 어버버해요. 제가 지금 봐도 정말 쪽이 팔릴 정도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우리 지금 적어도 3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에 다 적응한 적응의 동물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시스템 B를 시스템 A화 시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전화임장을 생각 없이 거의 뇌 빼놓고 무지성으로 계속 통화하다 보면 그냥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하는 식으로. 다만 저도 역시 누구랑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우리 뭡니까? 월급쟁이잖아요. 당연히 현실 채굴 해야죠. 현실에서 돈 벌어야죠. 우리의 역량 자산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 따박따박 매월 들어오는 월급.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 월급을 위해서 역량 자산을 발휘하는 거, 관리하는 거,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화임장에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을 또 그렇게 많이 쏟기도 쉽지는 않고 거기다가 매번 할 때마다 콜포비아 늘상 발동하고 그래서 그냥 그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코끼리를 먹는 법을 설명한 게 있었거든요.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한 입부터 먹는 거래요. 한 입부터 먹는 거. 그러니까 정말 뻔한데 그냥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나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 한 입부터 먹는 거다. 전화임장도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한 개만 하자. 하루에 한 개만 하자. 예전에 조모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하루 매일마다 막 5개, 10개, 뭐 15개 이렇게 해낸 사람이 있어요. 포모거든요. 나만 못하는 건가? 필요 없어요. 그거 어차피 해봐야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이 해주면 레버리지 하는 거고 내 기억이 남으면 좋은 거고 그냥 나는 하루에 한 개만 한다. 괜찮아. 한 개 해보니까 할만한데? 2개 하고 2개 했는데 또 궁금한 게 생겨. 3개 하고 좀 그런 느낌? 그렇게 전화임장을 꾸준히 매일마다 그냥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계속 어차피 투자하고 계약하고 매물 인장하고 물건 골라내고 할 거잖아요. 그거 하면 싫어도 전화해야 됩니다.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화임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소성에 따른 선호도이고 그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매물임장도 좋지만 제일 좋은 가성비 있는 전략은 전화임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거 1번으로 전화임장을 정말 꾸준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오늘도 저희 팀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회식하실 분 모집합니다. 아, 미치겠는 거예요. 역량자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놈의 역량자산이 맨날 번개야. 돌아버리겠어. 시도 때도 없이 번개치고 시도 때도 없이 회의하고 시도 때도 없이 파견 보내버리고 돌아버리겠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고 기회비용, 흔한 말로 기회비용.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의 가치보다 저걸 선택했을 때의 가치,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즉,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기회비용을 따져서 훨씬 더 희소하고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생기는 변수를 통제하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 투자로 우리가 돌아와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한 전망, 가격의 오르내림, 정부 정책, 풀리는 통화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 시장의 반응.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사이트. 이번에 강의에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인사이트라는 것은 내가 그 시장에 있기만 한 게 아니라 90%는 임장을 하고 인보를 쓰고 그런 것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임장 많이 하고 인보 열심히 쓰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90%의 실력은 느는데 나머지 10%의 인사이트는 내가 이 지역, 이 시장에 꾸준히 머무르면서 계속 시장 가격을 바라보고 분석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온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시세 트래킹이더라고요. 사실 저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시세 트래킹 사실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정형화가 이게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늘상 들거든요. 좀 임장 보고서하고 좀 다른 느낌? 명확하게 딱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시세 트래킹을 여러 가지 컬럼도 많고 강의에서도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직 자동화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인사이트를 쌓고 하는 식으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엄청 잘하세요. 어떤 분 보면 하루에 그냥 매일마다 전수조사를 해요. 근데 엄청 빨리 한대요. 한 개 앞마당을 1시간 만에 전수조사를 다 끝내버린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시세 트래킹 30평대, 20평대, 낀평형대 이렇게 하는 것에서도 이미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마당이라 이건 역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끼리를 먹는 방법과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요즘 가장 그래도 만만한 가격대 그리고 대표성을 띠는 가격인 30평대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요. 거기서 할만해. 그러면 20평대도 같이 한번 끼워보고 20평대도 할만해 하면 낑평형도 해보고 좀 그런 느낌으로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저도 월부 생활을 한지 꽤 되었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그 월부 카페에서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봤더니 20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실전 준비반부터 정말 호기롭게 들었는데 완전 망했거든요. 분위만 가고, 근데 그때는 명확하게 뭐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분임하면서 단임까지 다 같이 하느라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열기반은 물론 안 듣기도 했지만 그때 들었던 분들은 이제 열기반을 듣고 오셨는데도 모두가 헤매는 그런 종류의 임장이었어요. 전임 딱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저 그때. 그런데 그거 한 다음에 한동안 헤매다가 또 열반 기초를 겨울에 듣고 그 다음에 실전 준비반을 한 번 더 듣고 뭐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실전반 빨리 가는 것도 보고 월학 빨리 가는 것도 보고 계속 기대하는 마음, 제가 INFP라서 되게 열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계속 신청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월부 월부 저기 그 상담하시는 분들 저 되게 싫어하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 되게 악받쳐서 막 질문하고 했었거든요. 되게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좀 나쁜 말로는 포기한 거고, 좋은 말로는 좋은 말이 있나? 기대를 크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예 안 하고 말겠어 보다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신청하는 데까지는 하고, 만약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방책을 선택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너나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화 명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짝패에서 이야기했다잖아요. 그 김범수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요 라고 이야기한댔거든요. 결국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것,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원띵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 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주차도 마무리 우리 모두 잘 했고요. 다음 주 3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